네, 반갑습니다. 저 베이스캠프의 영어 강사 서동우입니다. 많이 오셨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과학 들으셨을 텐데 동명여고 영어 관련해가지고 시간이 제가 보니까 한 30분이 넘어가지고 조금 축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명여고 영어가 어떤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그 자녀분이 고등학교 이미 이렇게 조금 키워보신 분 계신가요? 아, 그러세요? 다 계시면 뭐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혹시 첫 자녀, 반반이 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동명여고 영어 부분입니다. 자, 특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아닙니까? 좀 잘리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좀 옛날에 이렇게 됐는데, 안 줄여지네? 줄여집니다. 들어갔네? 네. 네, 동명여고 내신 특징을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는 조금 학교를 많이 맡아가지고 여러분들 하는데, 동명여고는 핵심적으로 보면은 다른 학교와 좀 비교해서 양보다는 질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성고등학교하고 숭실고등학교는 전부 객관식 나오고 양이 무지 많아요.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근데 대신 객관식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좀 부담은 적은데 동명여고는 약간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85문제 그리고 단답식이 15문제. 다만 단답식 부분은 선정고등학교 단답식이 되게 어렵거든요. 서수정이. 선정고등학교는 예를 들어가지고 단어 2개 딱 주고 9단어로 만들어가지고 영작해라. 이게 그 정도의 난이도로 한 6문제 정도가 나와가지고 최소. 그래서 선정고등학교가 영어 내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쉬운데 이제 수능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밑에도 썼지만 듣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대비해서 듣기 부분을 9문제나 내는 아주 특이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도 일부 학교가 듣기를 합니다. 신도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듣기 6문제 나오는데 여기는 9문제 나옵니다. 다만 듣기 부분은 학생들이 계속 연습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주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중학교 때 좀 듣기 연습을 좀 했던 학생들은 크게 무난하게 통과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단어, 그리고 그래머, 문법, 그리고 독해 이 골고루 봅니다. 그래서 듣기, 어휘, 문법, 그리고 리딩, 독해 부분을 골고루 보는 학교라고 해서 감히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그런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가 1등급이 되는데 1등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학생의 그 수업 공부 방법이 그리고 방향이 깊이 있고 균형 있는 그런 영어 실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내신에 어떤 나오는 문제만 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학생의 영어 실력이 충분히 깊이 있게 학습이 되어야지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출제 범위와 비중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도 예상되는 부분은 듣기 문제는 빠짐없이 한 9문항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EBS 리스닝 파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부분은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2과 정도 나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8지문, 교과서 한 지문에, 한 과에 보통 한 4지문이라고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문수가 왜 중요하냐면, 2달 정도를 내신 기간이라고 본다면, 각 수업당 얼마나 그 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느냐,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교과서 이제 학습 양과 그 범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2과에서는 보통 한 8지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YBM 올해 이제 정해진 교과서로 파악이 되는데 10문항이면 교과서 치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에서는 그 교과서 문제를 선생님들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학교 때 학생들, 여학생들 특히 막 열심히 외우잖아요. 외워서는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변형이 나오기 때문에 변형이 왔을 때 특히 단어들이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오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되든가 자 이럴 경우에는
문장이 바뀌는 순간에는 학생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라고 해서 단순히 쉬운 게 아니라 변형 문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항수는 많지만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들은 당해년도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월 올해는 제가 3월 26일인지 7일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아직 기억을 좀 못하지만 3월 27일에 만약에 모의고사를 본다 그러면 그 전까지 시험 준비가 안 됩니다. 근데 동명여고는 여태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모의고사를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학생들한테 부담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좀 유리한 개념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문수로 봤을 때는 전체 지문이 아니고 17지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대성고등학교나 뭐 이런 숭실고 남학교 같은 경우는 지문수가 뭐 전체 합쳐서 한 60개 정도 그 이상도 됩니다. 근데 여기 계산해 보시면은 지문수로 보면 한 25지문 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양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목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기 문제가 9문항 정도 나오고요. 자, 문법 부분인데 문법이 제가 다른 학교들 문법도 이렇게 조금 파악을 해보지만 문법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문항수는 2문항밖에 안 되는데 결국에는 킬러 문제가 이 문법에서 나온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영어 선생님들은 중학교에서 문법 다 하고 온 줄 압니다. 그래서 골고루 냅니다. 뭐 분사구문 가계대명사 거기서 전체적으로 내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골라라 혹은 맞는 것만 골라봐라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모든 지문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문항들을 내는 데가 동명요구입니다. 그래서 문법 부분에서 조금 자신감이 없으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에는 기본적으로 한 19문장 문항들이 나와서요. 뭐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생이 그 지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변형이 옵니다. 변형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그것만 외워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줄 긋고 이게 의미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의미다라고 한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또 문장 자체를 또 바꿔서 내십니다. 그래서 바꿨을 때 새로운 어휘가 나오면 학생들이 당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답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그 단답형 안에 문장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 쓰든가 아니면 변형시켜서 쓰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이 도대체 제가 설명드린 거랑 피부에 안 와닿을 거라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 지문에서 어법에 맞지 않는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고른다는 얘기는 이게 왜 틀렸는지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밑줄이 이렇게 단 안에 긋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B와 C인데 Exhausted and thought that he was near the deck. 요게 분사 구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장 구조가 exhausted는 맞는데 thought은 주어랑 일치가 되기 때문에 think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는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C가 또 잘못된 건데 뒷문장에 이거 본문하고 맞는데 본문에서 단어 몇 개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from washing out to sea 바다로 떠밀려 간 후에 이런 건데 이게 수동태 구조로 나와야 되거든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쓰고 뒤에 수동태 after being washed 요거 구분할 줄 아느냐 요걸 물어본 겁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전체 긴 문장에서 이거 딱 집어낼 수 있는 거는 문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찾아내야 되고요. 이게 2문항밖에 안 되지만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모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